핑크가 알을 품고 있는 둥지를 폐쇄하기로 했다. 모성애가 유난히 강한 핑크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더 시간을 끌어봐야 건강만 해칠 뿐이다. 모성애가 강한 조류들은 보통 식음을 전폐하고 알을 품는데 핑크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이다. 둥지를 갑자기 폐쇄하자 괴로워하는 핑크.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가 않는다. 둥지를 빼앗긴 핑크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둥지를 만드는 듯한 행동을 반복한다. 아마도 갑자기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2년 전 영상을 보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2년 전 핑크가 부화해서 낳은 레오와 치즈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엄마와 떨어진 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당시 엄마와 아기 거위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거위들로부터 유괴범이라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관계 회복이 안 된다.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하고 싶지 않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지아는 홀로 멍하니 서 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해주신 이름을 보다가 누군가가 추천한 평안이라는 두 글자를 보면서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지안이라는 캐릭터가 생각났다. 아이유라는 가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그 드라마를 보고서 배우 이재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그 드라마는 나의 인생 드라마가 되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배우 이성균이 혼잣말로 물었던 마지막 대사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 세계는 다르지만 암탉 지안이 드라마 속 지안처럼 편안함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다른 닭과 오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지안은 늘 그렇듯 또다시 정신줄을 놓고 있다. 장염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지안의 행동을 오랜 기간 관찰한 결과 치매 환자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다른 닭들처럼 평범한 행동을 하다가도 혼자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최근에 걸린 장염과 무관하며 작년 그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반복적인 모습이다. 물론 어린 수탉들에게 시달리고 장염에 걸리면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긴 했지만 내 생각에 녀석은 지금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영상 속도를 6배속으로 돌려보니 다른 닭과 오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지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만 계속 멍하니 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지안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닭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데 반해 지안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정해진 방향이 없다. 지안에게 영양제와 미숫가루를 먹이고 난 뒤 우리 안으로 넣었다. 아직까지 사료를 잘 먹지 않는 지안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와 미숫가루를 하루에 2번씩 먹이고 있다. 지안이도 일주일 전보다 사료를 꽤 잘 먹지만 다른 닭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서든 사료를 먹으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다른 암탉의 행동에 반이라도 따라했으면 좋겠다. 잠시 뒤 다른 암탉이 지안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구멍을 돌로 막아버렸다. 이제 편안하게 식사를 하게 된 지안. 앞으로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특별 관리를 받게 되면 육체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남은 건 정신적인 건강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고민해 봐야겠다. 수감 생활 중인 수컷들을 위해 새로운 닭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철거하는 비닐하우스에 파이프를 재활용해 닭장 골격을 만들고 그 주변에 다레나 키위 나무를 심어줄 생각이다. 덩굴성 식물인 다레나 키위는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햇빛과 비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이 배설하는 똥은 나무의 훌륭한 거름이 될 것이고 매년 많은 양의 과일이 달려 녀석들은 맛있게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장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하나가 철거될 계획이 있는데 자재만 확보한다면 곧바로 작업에 착수할 생각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양계장에서 쾌계로 처리되는 암탉들을 데리고 와서 흥부와 놀부를 잠궈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람도 가정이 생기면 철이 들듯이 수탉들도 자신의 암탉이 생기면 변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내가 녀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녀석들이 내가 베푼 마지막 호의를 저버린다면 그때는 죽을 때까지 북방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그 다음날 핑크는 아직까지 둥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그리고 그런 핑크의 옆에는 더기와 그레이가 함께 있어주고 있다. 핑크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더기는 그 화풀이를 그레이에게 퍼붓고 있다. 그런데 아마도 핑크의 이런 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다시 핑크는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핑크가 다시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등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행동이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매사에 심각한 거위들과 달리 오리들은 매우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다. 특히나 최근에 농장으로 오게 된 흰오리 3마리는 더더욱 그런 것 같다. 탁월한 사교성을 가진 흰오리 3마리는 금방 청둥오리들과 친해졌고 닭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다. 매일같이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여유있는 삶을 사는 오리들을 보며 참으로 운이 좋은 녀석들이라 생각된다. 다른 암탉들 속에 섞여서 구분이 안 될 만큼 씩씩하게 걷는 지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녀석의 몸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제 녀석에게 남은 것은 마음의 병뿐이다. 부디 마음속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편안함에 이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